안녕. 거의 2달 만에 달리기를 하러 나왔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달리기를 하지를 못하겠는. 그래서 그냥 중도 포기를 하고 앉아있는 мя우입니다. 해질녘이에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보이는 게 저희 학교 캠퍼스인데, 오늘은 무슨 캠퍼스 나흐트를 한다고, 캠퍼스 나잇을 한다고. 참 평화로워요. 오늘은 그냥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네요. 저 비행기 구름이 보이시나요? 평화롭다. 오늘은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인생 사는 이야기, 맨날 주절거리는 똑같은 레퍼토리를 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굉장히 많은 내 인생을 바꿔놓게 되고, 내 인생에서도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제 인생을 바꿔놓았던, 제가 처음으로 만난이라고 해야 할까? 알게 됐던 사람은 신해철인 것 같아요. 저는 신해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2학년,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안녕 프란체스카가 한창 방영을 하던 시기였는데, 나이 나온다. 안녕 프란체스카가 한창 방영을 할 때, 안녕 프란체스카가 되게 약간, 뭐라 그래야 할까? 약간, 덕후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해야 하나? 약간 마이너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아주 열폭적인 지지를 받았었어요. 안녕 프란체스카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신해철을 보게 되었죠. 저는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약간 이렇게 창작물에서 머리 긴 남자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신해철에게 꽂히고 맙니다. 앙드레 대교주님께 꽂히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고스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로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고스를 몇 달 듣다가 말았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쯤 됐을 때 신해철이 그 학원 광고를 찍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사교육이나 이런 거에 반대했던 신해철이 그런 사교육 광고를 찍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약간 실망을 해서, 그래서 좀 그 후로는 그렇게까지 열광적으로 신해철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신해철의 행적을 찾아보거나 정말 열심히 팬질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고스트네이션이 다시 방송됐을 때도, 고스트 스테이션인지 다시 방송됐을 때도 듣지 않았고, 인터넷 방송도 몇 번 찾아서 듣다가 말았거든요. 그러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신해철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저는 신해철 공연이나 이런 거에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처음으로 마주한 신해철이 그 장례식장에서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모습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정말 내 인생에 처음으로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내 아주 많은 생각들을 만들어준 사람 근처에 있게 된 게 그 사람이 세상을 뜬 다음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는 그걸 몰랐어요. 중학교 때는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뭐냐면은,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 교육에 환멸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었고, 대한민국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물론 저도 지금도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긴 해요. 대한민국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살기에 가장 완벽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또 언젠가 돌아가서 그냥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요새는.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신해철을 만난 게 제 인생의 처음으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에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물론 이거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다는 걸 감안을 하셔서, 그래서 약간 중이중이한 감정으로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생각한 거니까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콘서트도 한번 못 가고. 어쨌든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최근에 다시 고스트 스테이션을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의 아주 많은 것들을 골자가 신해철이 얘기한 거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아주 기본적인 생각들이 그 사람이 말해준 그대로인 거예요. 정말 그 어떤 한 사람이 아주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남아서 계속 그 울림이 사라지지 않고 퍼져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인생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있던 대학교 시절 만났던 분은 자연스님이었어요. 자연스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박사학위를 최다로 소지하고 계신 분이래요. 제가 그분을 처음 알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는 박사학위가 3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뭐 5개인지 뭐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세계를 정말 크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하는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좀 뭔가 이렇게 논리를 다 생략하고 얘기를 하거나 약간 논리적으로만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국가에 사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대요. 뭐 소득 수준이 평균 3,000불이 되면은 참치를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몇만 불이 되면은 뭐 국내의 유적지 같은 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신 분이 뭐 그런 시기가 잘 맞아가지고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가셨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어떤 트렌드를 읽고 그 미래에 중요하게 될 거에서 거기 서서 기다려라. 근데 그 트렌드를 그럼 어떻게 읽느냐,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잘 살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들을 보면은 그게 보인다 라는 것이 그분의 논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런 말씀도 하셨죠. 뭔가를 하려 그러면은 대학원 학위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제가 어떻게 그렇게 박사를 많이 따셨는지 좀 고민을 하면서 좀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분이 그 공부법 책도 쓰셨는데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공부법 책이에요. 정말 읽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뭔가 그냥 그렇구나, 스님은 이러시군요,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런 책이라서 전에 읽어보니까 정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책이었는데, 어쨌건 되게 오랫동안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분은 이제 월정사 교모국장으로 계신가? 그렇고요. 무슨 아사리 모시기도 뭐 하시고요. 뭔가 이렇게 한두 자리씩 굉장히 중요한 자리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동국대에 기초교양 강의를 몇 개 이렇게 꼽사리 껴가지고 참강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스님이 아직까지 나한테 사인을 안 해주셨어. 내가 사인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스님이 거부하셨어. 나 같은 팬도 없을 텐데 팬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시는 그래가지고 사인 안 해준다 그랬더니 뭐 맞박에다 사인해 주시겠다고 하시긴 했는데, 어쨌건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저력을 가지게 됐나를 생각해 봤는데, 그냥 그분은 그게 재밌나 봐요. 그냥 그분 책도 진짜 많이 쓰시고
논문도 진짜 많이 내시거든요. 근데 이제 막 보면은 막 논문 쓰는 목표가 막 일주일에 3편을 쓰자 약간 이런 식의 목표를 가지고 계셔요. 책도 뭐 한 달에 한 권 쓰자 약간 이런 식의 목표를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그분 말씀 덕분에 내가 석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더 강하게 먹었고, 그분 말씀 덕분에, 아니 그분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분의 행동이라고 해야 하나? 그분 말씀 덕분이긴 하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학자가 이게 공부하는 거 재미없으면 안 된다고 약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듣고 나는 이제 공부를 집어쳐야겠구나. 빨리 최대한 빨리 논문을 마치고 이 길을 다시는 쳐다보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박사는 아무래도 안 할 것 같은데, 어쨌건 그분을 만난 게 제 인생의 두 번째 인생 지침, 가장 큰 이정표를 만들어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렇게 짜잘한 존잘님들이 있긴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무라테 유스케 같은 사람들. 무라테 유스케도 굉장히 이렇게 노력하는 천재거든요. 그 아이실드 21에 보면은 그 신세이주로라고 노력하는 천재가 나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무라타 유스케는 진짜 그림 잘 그리는데, 어릴 때부터 잘 그렸고 진짜 잘 그리는데 그림 진짜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성실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을 진짜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배울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달인가? 되게 열심히 그 그림 그리는 방송하는 거 보다가, 그때 무슨 애니메이션 작업 들어가면서 그림 방송을 거의 안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탈덕했던 것 같아. 그래서 신해철을 만난 게 15살. 그 다음에 자연스님을 뵌 게 22살. 그 다음에 올해에 또 이제 방송을 보면서 또 내 인생 지침으로 살만한 사람이 하나 생겼는데, 이거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5년쯤 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인생 지침이 생기고, 근데 그 인생 지침이라는 거를 평생 들고 갈 수 있는 인생 지침인 경우도 있지만, 그게 단기적인 목표에 가까워가지고 몇 년 후에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그때에 또 나의 지침이 되어줄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런 게 세상 사는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올해 느낀 거는, 저는 지금까지 되게 인생 지침이었던 사람들이 뭐 다 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올해의 혜성처럼 나타난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그게 참 되게 기분이 설레더라고요. 기분이 설레는 게 어떻게 설레냐면은, 내가 살면서 누군가를 잃는다고 하더라도 또 누군가가 나타나는구나. 시간은 흐르는구나. 그게 시간은 흐르는 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싱숭생숭합니다. 그래서 싱숭생숭해요. 그때 그 자연스님을 만나고, 자연스님이 제가 그때 한동안 이렇게 계몽의 변증법에 엄청 빠져있을 때여가지고, 지금도 약간 그 계몽의 변증법 뽕을 맞아가지고 여전히 좀 이렇게 그거를 끼워 맞추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뭐 그래가지고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스님이 되게 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식의 그런 반문을 하신 거예요. 대답을 하시지 않고, 그런 적 없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이거를 갖다가 좀 약간 집착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던 여기에 대한 집착을 탁 놓게 됐는데, 이 얘기를 나중에 우리 과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교수님이 세상에는 어떤 말을 해서 너를 올가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말을 해서 너를 자유롭게 탁 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후자 같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 보고 싶네. 교수님 어떻게 지내시나요? 어쨌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가슴 설레는 거는 설렐 만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요. 그래서 저의 향후 5년 계획은 돈을 많이 벌어서까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5년 후에 돈을 많이 벌어서 다음 파트를 진행을 하려고, 이제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돈을 많이 벌어서 파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해질녘에 지금 들리시나요? 축제 음악이 들리시나요? 축제를 하고 있네요. 저는 이제 슬슬 집에 가보도록 하겠어요. 집에 가서 논문을 좀 더, 고양이 만들고 있거든요. 고양이를 이제 가상현실, 혹은 뭐 가상현실 아니더라도 그냥 컴퓨터 내에서 고양이를 만드는 거 하고 있는데, 나도 정확한 주제가 뭔진 모르겠어가지고 정확히 설명은 못 드리겠고, 어쨌든 고양이를 마저 만드는 건 아니지만 화요일날 미팅이기 때문에 뭐라도 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Vielleicht nochmal mitmachen bei dem Song, aber diesmal ein bisschen lauter. Wir wollen ja alle